네, 오늘 11일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저희 비하인드도 유효상 대표님 모시고 모의 드래프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번 드래프트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일단 150km가 넘는 공을 던졌던 선수가 무려 22명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 욕구를 채워주는 드래프트, 최초의 드래프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라운드 맞추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투수 풍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자원들이 좋을 때 단장님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선수들을 선택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스카우트 팀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스카우트는 진짜 1년 농사를 그날 이제 결정판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긴장을 많이 해요. 특히 마이크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이크 잡는 사람은 진짜 그 사람 무슨 일 시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만 잡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누굴 찍을지 하는 건데 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카우트 팀들이 또 정말 놓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죠. 이 선수 아직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의외의 선수를 좀 지명하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이제 드래프트 다 끝나고 나면 팬들한테 사실 단장들이 굉장히 이제 화살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진짜 이 드래프트 할 때 단장들의 역할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 비중이 스카우터 팀이 있고 단장이 있을 텐데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저는 되게 클 것 같거든요. 제가 있었던 그 구단에서 다 선수 출신 단장들이 많았잖아요, SK가. 근데 그분들이 다 공통되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스카우트처럼 따라다니면서 보지를 않는데 영상만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스카우트만큼 볼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저는 스카우트 팀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단장은 거기서 1군하고 비교해서 이 선수가 그러면 누구랑 비교해서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설명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거의 저는 스카우트 팀이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또 궁금했던 건 이제 드래프트 앞두면은 구단별로 합숙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는 막 진짜 특별한 얘기 나오고 이러나요? 그 자리에 가면은 어떤 분위기냐면 첫날은 스카우트 팀만 자리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참석을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스카우트 팀끼리 싸워요. 의견이 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언쟁 높이고 그러니까 목소리 높이면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찐으로.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스카우트 팀 말고 다른 이제 관계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리는 좀 빠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 자리는 제가 참석해 본 적이 없고 항상 둘째 날 갑니다. 둘째 날 가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윤곽을 잡아주면은 제가 또 의견을 내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식이었죠. 네, 저희가요 위원님 제외하고요 고교야구를 계속 팔로우해오신 세 분께 모의 드래프트를 받아봤습니다. 1라운드 1위부터 10위까지 받아봤는데 정말 두 분이 끝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예측을 보실 많은 팬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분명히 틀릴 거예요. 지금도 바꾸고 싶어요. 또요? 네. 이건 저도 예전에 그 팬일 때 네. 그 아마야구 좋아해갖고 그 기분으로 아마야구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영상도 찾아보고 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지금 순번을 매겨봤습니다. 그럼 과연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을 받은 고교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와, 이번 1차 지명은요. 정현우 선수, 정우주 선수 두 선수 박빙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는데 우리 비하인드 패널들의 선택은 모두 정현우 선수를 픽을 해주셨네요. 정현우 선수는 지금 왼손 투수고 150km의 빠른 볼을 쉽게 던지는 투수다. 역대 자완 투수면서 이렇게 150km를 넘나드는 공을 던지는 이런 투수가 과연 있었나 할 정도로 현장의 평가가 좋고 프로에 와서 일단 즉시 전력감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우주 선수를 뽑는다고 이상한 건 아니지만 정현우 선수가 조금 앞서는 이유는 안정성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너무 뛰어나고요. 이 선수가 몸 자체를 만나보시면 굉장히 탄력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입니다. 타자와의 슛싸움에서도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올 시즌 두 대회 우승을 하면서 거기서 팀의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봐야죠.
저는 키움 입장에서 그러니까 안우진 선수가 이제 돌아오면. 군대에서 제대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이 키움은 이제 우승 멤버를 구축할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정우주보다 정현우를 그러니까 왼손 선발 한 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정우주도 되게 좋더라고요. 김태견 느낌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 임팩트가 좋은 선수인데 정우주 선수에 대한 이 세간의 평가들을 조금 저희가 반박을 해보면 정우주 선수가 불펜에다 어울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신장 자체가 타점이 좀 낮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선수가 굉장히 타점이 높아요. 릴리즈 포인트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선발도 가능한 자원이다. 신장이나 릴리즈 포인트 때문에 불펜으로 가는 건 약간 틀린 예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수셨던 위원님은요, 두 선수의 투구하는 걸 봤을 때 좀 눈에 띄는 게 혹시 있으셨어요? 저는 정우주 선수. 정우주 선수가 네. 눈에 띄셨나요? 예, 눈에 확 들어온 거는 이게 볼이 이게 타자의 상체 쪽으로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는 이 볼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우주잖아요. 그게 왜요?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우주인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지금? 그 우주에서 데려온 선수라 그랬어요. 정말 이름처럼 그렇게 빛났으면 좋겠죠. 네. 네. 계속해서 보면요. 3위에서 5위까지는 김태형 선수, 김태현 선수도 모든 분들께 선택을 받았네요.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일단 김태현 선수는요. 네. 광주 1고를 지금 다니고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의 특징은 두 가지 종류의 커브를 던집니다. 짧은 거, 긴 거. 근데 고등학교 선수가 이 두 가지 커브를 던진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수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147이 최고 구속이었어요. 144에서 145가 평균 구속이라고 보면 정우주 선수는 156 던지지 않아? 라고 했더니 이 선수가 하는 얘기는 저는 그래도 숫자로 찍힌 것보다는 저의 빠른 공에 가장 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김태현 선수의 빠른 공은 RPM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타자들이 떠오른다고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덕수고 김태형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좀 불운한 선수죠. 왜냐하면 같은 팀의 정현우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 지금 가장 각광을 받았던 정우주 선수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관심이 좀 덜해요. 근데 이 선수는 성격적으로 제가 아버님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아버님과 성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가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담대한 선수입니다. 마운드에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고요. 올 시즌 대통령 배대에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투구를 보였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포항이 너무 더웠습니다. 지열이 거의 50도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견디기 어려운 체력이 상황이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누구를 뽑아야 알 될지 수가 모르겠어요.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삼성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선발 쪽에 포커스, 그러니까 3순위를 갖고 있는 김태형이나 김태현 선수를 가져갈 텐데 배창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팔 스윙이 좀 짧게 끊어 던지는 그래서 불펜으로 좀 많이 보는 스카우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배찬승은 불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선발도 되고 불펜도 되고. 근데 김태현하고 김태형은 불펜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그냥 선발. 제가 삼성이라면 삼성이 지금 내년에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생각하면 배찬승을 지명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불펜이 약하잖아요. 왼손 불펜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년에 이 선수를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근데 결론은 여기는 김태현 선수를 찍었잖아요. 김태현 선수를 찍은 거는 제가 이 김태현 선수가 U23 연습 경기에 나온다고 그래갖고 곤지암까지 갔어요. 가서 던지는 걸 봤는데 이 경기에 삼성의 이종렬 단장이 직접 와서 보더라고요. 이때 이제 5개 구단이 와서 김태현 선수를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삼성은 또 여러 명이 왔어요. 더 큰 관심.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는 구단에 있었던 입장에서 김태현에 대해서 되게 좀 비중이 높구나라고 생각해서 김태현을 썼는데 제가 잠자면서도 생각해봤어요. 김태현인가 배찬승인가. 위원님은 그러면 이 선수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배찬승 선수. 배찬승 선수? 네.
투구폼이 너무 좋습니다. 네, 투구폼 그리고 이 팔이 나오는 각도라든지 백스윙이라든지 굉장히 빠르면서 날카로운데요. 프로에 들어와서 이 선수가 폼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 밸런스 폼으로 인해서 시즌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배찬 선수가 그런 이 팔 스윙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10위까지 쭉 보면요. 지금까지 얘기한 선수들 외에도 뭐 김서준, 김재원, 김동현 선수, 김영우 선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투수들인데 이 김영우 선수는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특히나 포수들에게 물어보면 전주고등학교 이한림 포수가 하는 얘기가 정우주 선수가 던지는 공은 총알 같고 그리고 영우 형이 던지는 공은 대포알 같아요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선수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구위 자체는 압도적인데 김영우 선수는 일단 제구를 좀 잡아야 하는 또 이런 숙제가 있고요. 또 김서준 선수는 이 선수가 몸쪽 승부를 올 시즌 가장 잘하는 투수입니다. 다만 최근 이제 대통령배에 던지지 않고 이 대표팀에 갔는데 투구 밸런스가 좀 깨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각 구단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움이 이제 김희집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7위 지명권을 얻었잖아요. 그 자리에는 야수 최디어 박준순 선수가 세 분의 선택을 모두 받았네요. 박준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현우 선수라든지 정우주 선수랑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정현우 선수는 수싸움에 굉장히 능한 선수예요. 근데 준순이한테는 수싸움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 보고 공 치는 선수. 그러니까 직구 타이밍으로 나갔다가 우리가 보통 중간 타이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간 타이밍으로 나갔다가 변화구가 되면 대처가 가능한 선수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구 대처 능력 하나만으로도 좋은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선수죠. 사실 김도영 선수가 지명을 받을 때 빠른 발 이런 것도 높게 평가받았지만 변화구 대처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는 평가가 그러니까 각 구단 스카우트들 사이에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박준순 선수는 1라운드는 확정. 근데 박준순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때까지 유격수 보다가 이루수로 이제 왔잖아요. 네. 지금 덕수고 주전 유격수는 배승수 선수라는 선수인데 배승수 선수는 쉽게 얘기하더라고요. 수비는 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박준순 선수가 전혀 반박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의 능력치는 갖고 있지만 주전 유격수라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근데 저는 박준순 선수가 좀 더 상위픽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김대전 얘기했을 때 이제 단장님께서 투수보다는 그래도 매일 나오는 야수가 좀 더 활용 가치가 높다. 그건 김도영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 김도영은 그 정도 클래스의 선수였어요. 보통 투수를 픽하는데 김도영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박준순이라는 선수는 프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김도영까지는 왜냐하면 김도영은요 진짜 빨랐어요. 야 이거 총알이다 이거. 정말 그럴 정도로 프로 스카우트들이 좋아하는 야수 유형은 김도영하고 배지환 지금 이제 피츠버그에 가 있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진짜 선수 그렇죠. 운동 능력 뛰어나고 확실한 툴.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박준순 선수는 그냥 고르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또 내야 자원이 특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휘문거 염승원 선수. 우리가 보통 타격을 한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이제 뒤로 힘을 모았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쓰고 이걸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염승원 선수는 뒤로 갔다 이 동작이 없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제자리에서 회전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운동 에너지를 모아서 폭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그렇죠. 염승원 선수는 더 좋은 건 이 선수가 강한 회전력을 사용하는데 머리나 이 시선이 흔들림이 없어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정우 선수가 외야수라고 안 뽑을 거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안 해주신 선수 중에 중앙고의 이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야 자원 중에 가장 좀 발이 빠른 선수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파이브 툴 플레이어라고 불리면서 주전을 찾던 선수인데요. 여기에 한 명 더 붙이면 저는 마산 용마고의 차승준 선수 이 선수는 이제 3루 쪽을 보고 있는데 파워 고포가 될 수 있는 쉽게 설명드리면 양석환 선수의 좀 작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파워 쪽에서는 이 잠재력이 상당히 있는 선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단장님께서 포수 이유리 선수를 픽해 주셨어요. 이제 구단이 있을 때 SK, SSC 있을 때 포수 지명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포수는 육성하게 되게 가장 오래 걸리는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투수픽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투수만 찍었는데 원성 높이고요. 저는 원성 높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포수 찍자 그렇게 하면은 다 그냥 묵살하죠. 지금 SSG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지션이 지금 포수거든요. 이 선수는 이게 좋게 보는 의견은 강민호 같다. 강민호로 연상시킨다라는 의견이에요. 타격할 때 감각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효래 선수가 수비 능력이 너무 좋은데 지금 10개 구단 주전 포수 중에 타격과 수비 모두 다 되는 포수는 두산 양의지, 삼성 강민호, 그리고 뭐 타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아 한준수 선수고 나머지 이 주전 포수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하 오픈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효래 선수가 과연 한 시즌을 주전으로 뛰었을 때 이하 4오픈 정도 쳐주면은 솔직히 성공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LG 박동원 선수 왜 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악플러가 박동원 선수 악플 방지위원회. 그리고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오래 걸리셨던 이유가요. 8위까지는 이제 확정인데 남은 두 자리를 김재원, 김동현, 한지훈 세 선수가 경쟁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계속 바꾸시고 선택 못 하시고 진짜 조금 전에 이거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김재원 선수, 장충고 김재원 선수, 그리고 서울고 김동현 선수를 제가 픽을 했는데, 일단 김재원 선수는 구속보다는 슬라이더가 너무 좋습니다. 구종 가치로 따졌을 때 이 선수 슬라이더가 아마 올 시즌 나온 선수 중에 랭킹 1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장충고 송민수 감독과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야생마 같은 선수다. 그리고 싸움 딱이다. 갑자기 또 야생마 타자와의 승부를 굉장히 즐기고 감독이 말려야 될 정도로 붙으려고 한다. 이런 건 솔직히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메이저리그가 관심을 가질 만큼 긁히면 못 칩니다. 근데 이제 나쁜 쪽으로 보면 언제 긁힐 거냐.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계속 긁히게 할 수 있을 거냐. 그래서 1라운드 후반에 잠재력 픽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김재원, 김동현은 솔직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죠. 여기 뽑지 않았지만 그래도 깜짝 상위 지명 될 것 같은 선수들 있으시면 한번 뽑아볼까요? 몇 장 주실 거예요? 한 장. 한 장? 여러 명인데. 많이는 한 못 장 드려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강고의 왼손 투수 권민규. 권민규. 네, 제가 이거 비하인드 준비하느라고 고등학교 감독 7분하고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2분한테 물어봤어요. 10명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10명을 못 채웠는데 그래서 열정.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 다 받아서 제가 다 분석을 해봤고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2분이 공통적으로 탑10에 권민규 선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 시각에서는 이 선수가 높은 우와. 평가고 그래서 이 선수가 공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네. 조금 안정성? 빠르게 그 프로팀에서 선발이 될 수도 있는 유형. 제가 그 U23 연습 경기 가서 광주일고 김태현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라이벌이나 좀 좋은 선수를 한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이 권민규 선수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선수가 그 인정하는 선수가 진짜 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해서 봤을 때 권민규 선수가 되게 알짜 같은 선수 같습니다. 저는 1라운드 이제는 아니더라도 깜짝 상위 픽 2장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경기상구 한지훈 선수. 포수. 이 선수의 타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타구 속도가 정말 빨라요. 지금 봉황기에서 한 경기 2홈런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긁어볼 만한 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능력을 보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 차치하고 타격 원툴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선수들이 좀 눈에 띌까요? 저는 장충고 조창현 포수, 그리고 강릉고 3루수 이용현 선수인데 이 선수들은 사실상 포지션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좀 한계가 있어요, 포지션에는. 하지만 타격 능력 자체로는 진짜 한번 뽑을 만하다. 우리가 완벽한 선수를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툴이더라도 저 선수는 데려올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찍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대학 선수들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뽑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수 쪽이 좀 약하고 투수도 즉시 전력감은 없다라는 평가 속에 한 15명 전후가 선발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주목해야 할 투수가 3명 정도가 있는데 홍익대 투수 엄상현, 그다음에 강릉 영동대 최건희, 경남대 투수 정동준 이런 선수들은 다 150km를 한 번씩 찍어는 봤어요.
봤어요. 근데 이 선수들 다 공통점이 제구하고 변화구가 좀 약간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과연 어느 정도에서 선발이 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야수는 동강대 포수 최석준, 강릉 영동대 포수 박준기 선수 정도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은 대학 선수가 아닌가